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25의 영웅, 국군의 자존심을 지켜준 육군의 메이커 부대 6사단 청성부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40년대 대한민국은 해방되었으나 전국은 혼란했고 북은 김일성을 주축으로 여럿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파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빠른 시간 안에 남한을 장악하고 남조선을 해방시키겠다며 선제 타격론을 가지고 소련의 스탈린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사실 스탈린은 처음엔 이 부분에서 신중한 입장을 표합니다. 스탈린은 군 전력을 우선 파악하고 남북한의 격차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당시 베를린 장벽 봉쇄에 실패한 스탈린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북한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상황을 확신할 수 없을 때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의 개입과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스탈린은 처음에는 신중론과 소극적 모습을 보이지만 1949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중국의 공산혁명에 성공하는 등 공산진영과 아시아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자 결국 그는 김일성의 반복되는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고 1950년 초 남침에 대한 지원을 확정짓게 됩니다. 소련은 인민군의 항공기, 전차, 소총, 폭약 등의 전력 강화 지원을 시작했고 훈련 장교와 전쟁의 계획을 설계하는 작전 장교들을 급파하게 됩니다. 북한 인민군은 대대적인 중장비 지원을 받아 전력이 크게 상승했고 드디어 6월 25일 기습적인 남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밀한 계획하에 나온 것이 바로 북한과 소련의 선제 타격 작전도인데, 이는 주력군이 서울로 곧장 진격을 하고 중부전선을 맡은 부대들이 원주로 진격하고 또 다른 부대는 춘천을 지나 수원으로 진격하고 또 다른 방향의 부대가 삼척으로 진격하는 작전이었는데, 이는 주력군이 서울로 진격해 장악하면 중부전선군이 수원까지 빠르게 진격해 후퇴한 국군을 함께 포위하여 섬멸하는 속전속결의 작전이었고, 주력군을 빠르게 섬멸한 후 미군이 개입하기 전 최단 시간 내로 남한을 점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개전 후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리게 되고 무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인민군은 전차 350대와 5개 보병사단을 앞세워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게 되죠. 결국 이승만 대통령과 군 지휘부는 후퇴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한강다리를 끊게 되는데요. 북한군의 계획에 따라 서울에서 주력 방어군을 한강 이남으로 밀어내면 춘천을 거친 인민군 부대가 수원으로 진격해 함께 우리의 주력군을 포위해 섬멸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그들의 계획대로 한강 이남에서 주력 부대들을 섬멸한다면 이후에는 큰 저항 없이 군산, 대구, 경주 등으로 거침없이 남하하여 결국 남한 전역을 빠르게 점령하여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하였습니다. 또 남로당 보스 박헌영 등은 기습 남침이 성공하여 일부를 장악하면 20만 남로당원들이 걸기할 것이고 지리산 등에 숨어있던 빨치산들까지 들고 일어날 것이라 말했죠. 그는 그가 말했던 걸기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훗날의 이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북한의 계획은 전쟁 개시 후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갔지만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중부전선군이 춘천을 하루 만에 점령하여 돌파한다는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한국군을 포위 섬멸하기 위해선 주력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중부전선군이 타이밍을 맞춰 빠르게 수원으로 내려와야 그들의 계획대로 포위 작전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춘천에 투입된 부대는 북한의 정예인 2사단이었는데, 2사단의 계획은 춘천을 하루 만에 점령 후 가평, 가천을 거쳐 수원으로 진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춘천의 초입인 모진교까지는 순식간에 돌파를 하지만 옥산포에서 막히게 되는데, 6사단 7연대는 옥산포와 우두산에 진지를 구축하고 강력하게 맞서게 되는데, 인민군은 여기서 모든 전력을 투입해 공격을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곳을 돌파하는 데 실패합니다. 6사단은 이틀간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양구 쪽에서 들어오는 북한군을 포착해 포위를 당할 위협을 느끼자 소양교 쪽으로 옮겨 방어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작전 계획에 차질이 생긴 인민군은 총공세를 감행해 소양교를 돌파하려고 하지만 6사단의 필사적인 반격에 막히게 됩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2사단은 춘천 전투에서 부대원의 절반가량의 전력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로 방어진지의 포격에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사단이 춘천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자 다른 곳으로 진격하던 북한군 12사단에서 2개 연대를 떼어 2사단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는 춘천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알려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6사단의 화력은 북한군에 비해 절대 열세였고 병력 역시 4분의 1 수준이었으며 여러가지로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미리 방어진지 구축과 철저한 훈련을 해왔던 6사단은 효과적으로 적을 막아서게 되지만 서부전선이 와르르 무너지자
결국 6사단도 후퇴하게 됩니다. 북한군 12사단은 홍천으로 진격해 점령을 시도하는데 만약 홍천이 점령당했다면 위쪽에 있던 6사단 병력은 후방을 공격당해 괴멸당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격로 말고개에는 국군 6사단 2연대가 방어선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주력전차 T-34는 85mm 포를 장착한 전차로 국군은 사실 이를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는 전설의 용사들 6탄 돌격대가 등장하는데요. 매복한 기관총과 대전차포가 공격하고 이 6탄 돌격대가 전차로 뛰어올라 수류탄을 집어넣어 적의 전차 진격을 막아냅니다. 이때 무려 11대의 전차를 잃었다고 하죠. 이 6탄 11용사는 국군의 용맹을 상징하는 대표적 영웅들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 중 영웅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6사단의 필사적 전투로 인해 28일까지 12사단은 홍천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이 6사단의 활약으로 인해 북한군 2군단은 완전히 임무에 실패하게 되었고 2군단장과 2사단장, 12사단장이 모두 교체되는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이는 전쟁 초반 북한군의 남침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6사단은 최대한의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의 주력 부대가 3일간 진격을 멈춘 것은 한강다리가 끊겨 진격에 차질이 생긴 부분도 있지만 춘천에서 적의 진격을 막아 2군단과의 연계작전에 차질이 생겨 일단 서울에 주둔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들이 남쪽으로 도하하며 진격한 것은 이미 7월에 들어서서였고 국군은 전력을 어느 정도 보존한 채 남쪽으로 철수했으며 이미 메가더가 참전을 결정하고 7월 1일에는 급하게 미 24사단이 투입되기도 했죠. 춘천 전투는 6.25의 방향을 바꾼 굉장한 전투였으며 6사단은 일방적으로 밀린 전쟁 초반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어전을 펼친 부대였고 국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준 위대한 전투들이었습니다. 이 전투들로 인해 적의 계획은 틀어졌고 한 달 만에 남한을 점령한다는 작전이 무산되었죠. 6사단은 이후로도 6.25에서 가장 화려한 전과를 자랑하는 부대였으며 무궁리 전투와 용문산 전투와 같은 용맹을 떨치기도 했고 가장 많은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은 부대이기도 하며 압록강으로 진출해 강물을 떠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준 사건은 유명한 일화죠.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용사들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많은 자유우방 국가들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큰 힘을 보태주었지만 우리 국군 역시 수많은 무공과 투쟁을 전개하였고 그 대표적인 부대가 바로 육군의 자존심, 6사단 청성부대라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지금의 세대들이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게 싸운 우리의 용사, 호국 영령들을 위한 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뻘건분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랬고요. 전쟁이 시작되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대치 중입니다. 1년 중 6월만큼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 자유를 위해 앞서 싸운 수많은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25의 양상을 바꿨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준 바로 그 부대 육군의 푸른별 6사단 청성부대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